경상관에 있던 경상대학이 국제관 A동으로 이전됐습니다. 지난 학기 학교 측은 경상대 이전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와 경상대 학생회는 시위를 했으며 학교 본부에 제안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부 등록금이 동결됐으며 대학원 등록금은 1.9% 인상됐습니다. 5차례에 걸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교 본부와 총학생회의 입장은 상반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학교에서는 홍역, 북악관 외벽 붕괴, 복지관 수도 누수 등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새롭게 신설된 안전관리팀에서는 학교의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구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교육관 건물의 명칭이 글로벌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시설팀은 국제관 A동과 B동, 경상관을 기존의 국제교육관이라는 명칭으로 써왔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센터로 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BBS 뉴스라이트를 방송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BBS 뉴스라이트에 대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BS 뉴스라이트는 국민대학교 북악방송국의 단 하나의 종합뉴스 프로그램으로 뉴스의 빛을 밝힌다는 뜻으로 제작됐습니다. 하고 여러분께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를 보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 BBS 뉴스라이트입니다. 겨울방학이 지나고 벌써 개강을 했는데요. 지난 겨울방학, 우리 학교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경상대 관련 소식입니다. 경상대가 국제관 A동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는데 정작 경상대의 주인인 학우들은 이전 사실을 학교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총학과 경상대 학생회는 이에 대해 시위를 하며 학교에 제안서를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학생회와 경상대 학생회가 지난 3일 경상대 이전 공사와 관련해 학교 본부에 제안서를 제시했습니다. 총학생회와 경상대 학생회는 1월 29일과 30일에 본부관 앞에서 진행된 농성 이후 3가지 안건이 담긴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안건에는 총학생회가 주장한 북악발전위원회의 명문화와 공사와 관련된 관계자의 사과, 경상대 학생회가 학우들의 공간 활용에 대해 의견을 모을 수 있게 공사 기간을 미뤄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안건에 대해 경상대 학생회는 공사를 유보하는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공간활용위원회 모집 공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집이 끝나면 학생 자치 공간에 학우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공간 활용에 관련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인준 학생처장은 총학생회와 경상대 학생회가 제시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입니다. 안 받아들여주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민영원 경상대 학생회장입니다. 저희 경상관 이전 문제도 그렇고 학교가 너무 소통을 안 하려고 하고 몰래 하려고 하고 좀 강행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적어도 학생들이 부당함을 느끼면은 그 부당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그래도 학생들을 좀 위하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경상대 이전 공사는 3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소연입니다. 네, 박소연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학기 등록금 산정을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보면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이 확정됐고 학부 등록금은 동결됐습니다. 신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학교 2015학년도 1학기 학부 등록금이 동결됐으며 대학원 등록금은 1.9% 인상됐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총 5차례에 걸쳐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으며 학교 본부가 제시한 학부 등록금 동결,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학교 대표위원 3명과 학생 대표위원 3명, 외부 전문가 위원 1명으로 총 7명이 참석했습니다.
5차례에 걸친 등심위를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본부와 총학생의 입장은 상반됐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학교의 학부 등록금은 5% 인하됐으며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되어 왔습니다. 학교 본부는 적자 재정 운영과 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대학원 등록금 1.9% 인상과 학부 등록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총학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으며 학교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과 학부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김정재 총학생회장입니다. 1.5%라도 낮춰라. 1.5%면 약 20억 원 정도다. 20억 원 정도까지도 못 낮추겠으면 우리는 여기 의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학교 측에서도 난감한 입장을 표하더라고요. 이러한 총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학교 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47대 총학생의 소통은 학교의 중장기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번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고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학교 본부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BS 뉴스 신민규입니다. 신민규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신민규 기자가 총학과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등록금 심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회의는 2월 2일에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12월 말에 상견례식으로 이제 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학생 대표는 누가 됐고 학교 대표는 누가 됐는지 서로 인사를 나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대학원 등록금이 인상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인상이 되던 어쩌던 뭐 심의를 하려면 회의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상견례 자리라고 해서 제가 그걸 거부하고, 그다음에 학생층 대표들이 거부하고 1차 회의를 열어라. 그래서 1월 2일 날 그때 바로 1차 회의 열려서 이제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때 주로 나왔던 내용들은 일단 대학원 등록금 3년간 동결이었고 타 대학들에 비해서도 우리 학교는 평균 이하 수치로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등록금이 낮다. 그리고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타 대학에 비해서 정원이 항상 미달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정원이 다 찼을 때 운영되는 그 운영비가 있는데 항상 운영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그러면서 빨리 이렇게 좀 급하게 왜 진행이 되느냐 질문을 했더니 대학원 같은 경우에 등록금을 빨리 이게 발부가 돼야,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가 돼야지 한 명이라도 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대학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다른 대학원으로 또 인원이 손실될, 이렇게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등록금 고지서가 빨리 나가야 아무래도 한 학생이라도 더 잡아서 그 재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등록금 고지서가 1월 5일 날 발부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조건을 걸었던 게 고지서에다 명시를 해라. 지금 우리가 인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인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논의해서 왜 인상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예산을 검토하면서 이야기를 듣겠다. 그리고 심의를 해보겠다 해서 그때 결정난 것이 1.9%를 인상하기로 하되 그게 결정난 것이 아니라 가결정으로 일단 라고 명시하라고 해서 그러고 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네, 그럼 1차 회의에서는 대학원 등록금이 잠정적으로 인상되었고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2차 회의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차 회의 때 그때부터 이제 1월 14일 날 2차 등심위가 열렸는데 네. 2차 회의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부 등록금 그리고 학교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 때는 거의 크게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재정적으로 우리 학교가 계속해서 좀 점점 수입 재원은 줄어들고 그리고 내년도부터 당장 우리 학교 구성원이 감축이 이제 출산율 저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입시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정부 방침으로 2년 후부터는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축을 시킬 것이고 내년은 일단 대학이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단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4%를 정원을 감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년에 4%가 감축이 된대요. 네. 그래서 4%에 대한 등록금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그에 대한 또
이미 교육에 대한 투자는 되어 있는데 학생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만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나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국민대학교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학적을 유지해 나가는 건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단기적인 안목으로 뭐 여러 가지 재정 상황들을 봤을 때 뭐 이런 것 저런 거 줄여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국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목으로 봤을 때 등록금 인하를 계속해서 촉구를 했지만,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서 저희가 또 생각을 했던 건 등록금의 현실화는 무엇이냐, 등록금의 현실화로서도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했는데, 일단 학교 사정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학교 재정 상황에 대해서 많으냐. 그래서 3차 회의 때 그러면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동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학부 등록금 인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부 지표라든지 그런 거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하는 애초에 생각을 안 하고 동결로, 학교에서는 애초에 동결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자연스럽게 너무 동결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학생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죠. 네. 학생들은 동결, 뭐 인상은 당연히 다들 거부하는 사안이지만 동결로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애초에 5% 인하를 생각하고 왔었고 5% 인하를 계속 관철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5% 인하를 했을 때는 대략 1%에 한 12억 정도씩 해서 5%일 때 계산해보면 대략 한 60억 정도가 이제 수입이 줄게 되는데, 60억을 지출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하면서 뭐 예비비가 20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운영비나 아니면 뭐 관리 운영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과금 같은 부분에서도 좀 지출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분은 일단 당장 수입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뭐 일단 1년 후에 알 수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등록금 자체가 줄었을 때 그 올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 그 줄어든 등록금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되는데, 당장 내년에 우리 학교 정원이 4%가 감축이 된다. 그래서 그 4% 감축된 그 등록금의 그 결여 부분도 발생을 할 텐데, 거기다가 올해 인하하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그게 더 큰 후폭풍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결국 안 그래도 국민금 인하를 하는 건 학교로서는 엄청 부담이 된다. 저희가 계속 5%를 주장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 5%는 정말 큰 액수기도 하고 힘들기 때문에 3% 인하를 요구를 한다. 3%는 한 대략 40억 원 정도. 40억 원 정도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 국가장학금이라든지 그런 이유형이나 정부 재정으로 지금 우리가 사업을 여기저기 받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정부 재정 그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3%는 충분히 우리가 그 인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선거 후보자일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게 평생교육원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수입원들을 학교에서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추가적인 정부 지원 사업도 따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입원을 최대한 늘리고 있는 것은 맞으나 그런 지금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꾸준히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년, 3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지원되는 것이고, 그게 학교 교비로 그냥 다 뭉뚱그려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될 수 있는 지원금이라, 실질적으로 그 지원 금액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에서 유용할 수 있는 돈이, 그 돈이 대부분 유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거의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제로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막상 등심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학교 사정들을 파악을 할 때는 이제 그게 운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대학원 등록금이 1.9% 잠정적 인상됐고요. 2차 회의 때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등록금 결정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3차 회의에서 학교 측은 학부 등록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오갔고요.
네, 나머지 인터뷰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애초에 동결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인하할 뜻을 계속해서 비췄는데도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었나 봐요. 학교 측 위원들은. 그래서 결국 그때 회의에서는 차기 의결을 원래 하려고 학교 측에서는 나왔었지만 학생들이 끝까지 인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그때 3차 회의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것은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동결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동결을 하되 학생들이 분명히 인하가 되지 않았다라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하가 되지 않았다면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등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알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 주 28일로 의결을 미뤘었는데 의결을 미루고 나서 저희 이제 중훈위에서 이것저것 논의가 오고 갔는데 그게 좀 시간상으로 좀 촉박한 부분들도 있었고 어떤 부분들을 요구를 해야 되는지 좀 가이드가 제대로 제시가 안 됐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최대한 등록금이 현실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등록금 자체에 대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 좀 인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래 저희가 완전 대표 핵심 공약으로 등록금 인하를 딱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간접적인 것까지 인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좀 공약에 있어서 좀 저희가 뭐 이거를 이행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그냥 공약 이행을 위해서 학교 전체적인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학교의 그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것을 봤을 때 또 그냥 공약 이행 이 단편적인 것만을 봐서 학교 중장기적인 모습을 우리의 공약으로 해야 한다면 그건 또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학교 이제 학생 대표들이 좀 동결을 하되 최대한 우리의 요구안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좀 방향을 텄다라고 학생들께서 이제 다른 우리 대표자 아닌 학생분들께서 좀 또 학생회를 좀 많이 그냥 비난보다는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또 저희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총학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번 등록금 심의위원회 결과는 학교 본부가 제시한 요구안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학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등록금입니다. 학부 등록금과 대학원 등록금은 아직도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제교육관 건물의 명칭이 글로벌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8월 도서관 증축으로 성국도서관 옆에 새롭게 지어진 국제교육관의 건물 명칭이 글로벌센터로 변경됐습니다. 완공된 글로벌센터는 시설팀에 따르면 도서관 증축이란 이유로 건설됐지만 학생들이 이용할 시설이 없어 지난 학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글로벌센터 건물에는 국제교류원, 국제교류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들어섭니다. 시설팀 이상선 차장은 국제관 A동과 B동, 경상관을 기존의 국제교육관이라는 명칭으로 써왔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센터로 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 안전관리팀이 재난안전 관리 매뉴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학교에서는 홍역, 북악관 외벽 붕괴, 복지관 수도 누수 등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의 대형 사고와 학내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새롭게 신설된 안전관리팀은 지난 학기 학교의 소방안전과 연구실 안전관리만을 담당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팀 우용한 실장은 그 밖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관리팀에서는 재난안전 관리 매뉴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안전 관리 매뉴얼은 재난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 세부 사례와 프로세스 관리 방안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팀 최규석 과장은 올해 안에 매뉴얼을 구축하고 각 부서별 관리를 통해 전체적인 안전을 담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29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3일에 열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에서 임유하 1, 1학번 회장 후보와
이창진 1사학번 부회장 후보로 구성된 열림이 당선됐습니다. 선거는 찬반 투표로 진행됐으며 투표자 334명 중 찬성 307표와 반대 24표, 기권 3표로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열림은 선거 공약으로 총 4가지를 내세웠으며 공약 중 대관 절차 간소화와 복지관 24시간 개방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임유하 회장은 학우들의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재미있는 동아리 활동을 많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남윤철 단원고 교사를 기리기 위해 남윤철 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고 남윤철 교사는 우리 학교 영어영문학과 98학번 출신으로 단원고 영어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마지막까지 제자를 구하려다 숨을 거뒀습니다. 남윤철 장학금은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며 학부 재학생 중 생계가 어려움에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적극적인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학생지원팀 김기현 과장은 국가장학금을 수여받은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득분위 심사 후 재학생 1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강 신청 정정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실시됩니다. 우리 학교 교무팀이 3일부터 아침 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수강 신청을 정정할 수 있다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학우들은 교수님에게 수강 허락을 받았더라도 교내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입생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수강 신청을 정정할 수 있으며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강 과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우리 학교 제3캠퍼스가 조성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에 열린 제258회 임시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학교 제3캠퍼스에 관련된 안건이 조건부로 의결됐다고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는 평창동 일대의 초중학교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우리 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자연경관을 설치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간을 보존하며 향후 추가 증축을 위한 계획 변경이 없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우리 학교 제3캠퍼스 조성 계획은 지난해 4월부터 종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부암 평창 구기 아트밸리 사업과 연계한 유치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네, 오늘 현재 서울 기온은 7도인데요. 아침에는 추웠지만 낮부터 포근해졌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맑고 포근해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영상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도이므로 큰 일교차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학우 여러분도 주말에 기운 회복하시고 이번 학기 활기찬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소통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단어의 뜻이 퇴색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학생들과 소통하며 총학은 학교 본부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